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분노, 죄책감, 수치심 제2장을 함께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6월 27일 목요일이에요. 2024년이고요. 저는 현재 제가 거주하는 일산이 아닌 아산에 있습니다. 출장 중으로 아산에 좀 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 책을 읽은 지 꽤 됐는데 시간이 나지 않아서 2장의 녹음본을 찍지 못했어요. 지금 조금 짬이 나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2장을 다시 피면서 제가 어떤 걸 나누려고 했지, 제가 했던 그 메모들을 좀 다시 살펴보고 드디어 이렇게 녹음을 켜게 되었습니다. 이 라디오를 운영하는 저는 코치와 대화 안내자로 활동하고 있는 오롯한 마음의 박진원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2장 나눠볼 텐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 이 2장 읽으시면서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사실 2장 읽으면서 되게 감명 깊었거든요. 어떤 면에서 감명이 깊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좀 나눠볼 텐데요. 여러분 한번 페이지 34페이지 한번 펼쳐봐 주시겠어요? 페이지 34페이지 보면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줄부터 읽어볼게요. 또 우리가 갈등을 다루는 방식에서도 이 신화를 들을 수 있다. 이 신화는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폭력을 사용하면 개인적인 갈등을 만족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든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우리가 요청한 대로 하지 않을 때 벌을 주거나 보상을 주지 않겠다고 협박을 한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아이들에게 갈등이 폭력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을 주입한다.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배우자, 동료를 비롯한 상대방을 판단과 강요를 써서 비난한다. 이 폭력적인 소통 방식은 바깥을 향하기도 하지만 내면에 있는 자기 자신을 향하기도 한다.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과 비난이 타인에 대한 것보다 더 심할 때가 많다.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깨닫기 위해 벌을 받아야 해. 어떤 사람들은 아프지 않고는 배우지 못해. 때로는 폭력만이 해결책이야 라는 사고방식을 훈련받았다. 응부와 복수가 분명히 이 신화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교육과 사법체계도 바로 이 생각에 의해 통제될 때가 많다. 자신을 둘러싼 상황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강요, 보상, 처벌이 아닌 방식을 찾기를 정말로 원한다면 우리는 폭력이 결코 조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이 신화와 사고방식이 가진 한계를 깨달아야만 우리는 그것이 만들어 놓은 많은 공경들에 빠져나올 수 있다. 우리 대부분은 이 사고방식에 지극히 잘 훈련되어 있어서 한 개인으로서는 삶에 대한 자신의 관점이 하나의 신화에 지나지 않으며 인간 본성에 관한 우리의 견해가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신념뿐임을 볼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한 장 넘기면요. 여러분 페이지 36페이지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특정 문화나 체제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문화나 체제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사고하도록 훈련시킨다. 또 우리가 가진 사고방식은 우리가 소통하는 방식의 특징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모든 체제 속에는 사람들의 행동과 행동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삶과 인간에 대한 관점이 들어있기도 하다. 역사상 왕들에게는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한지, 그리고 그에 따라 누구에게는 벌을 주고 누구에게는 상을 줄지를 결정할 권한이 주어졌다. 시대와 나라, 지역과 문화에 따라 그 권한은 차르, 황제, 성직자, 재판관, 정치인 등에게 주어졌다. 그러나 꼭대기에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체제의 목적이 사람들을 통제하는 데 있다는 점이다. 처벌의 목적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사람들이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도우려면 그들을 부끄럽게 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미물인지를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신념은 사람은 고통을 겪고
자기 자신을 미워해야만 배워서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관념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즉,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생각들, 그리고 그 생각으로 비롯된 우리의 대화들이 우리의 문화를 이루고 있는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어떤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 어떤 체계, 그리고 사고방식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쯤 의심해봐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들이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에서 너무나도 그것이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말을 해와서 내가 원하는 것인지. 그러지 않으면요, 정말 우리는 그 체제 속에서 끌려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생각들을 정말 꼭 의심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비단 대화에서 뿐만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기준에서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 우리가 하는 생각들이 대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결혼을 두고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요, 정말 모두가 다 결혼하는 시대였거든요. 물론 간혹 안 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건 정말 간혹이었고 대부분 결혼하는 시대였는데, 지금 현 시대의 세태는 결혼을 꼭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시대의 어떤 흐름, 시대의 배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 결혼을 왜 꼭 해야 돼? 하지 않아도 돼 라고 생각하고 결혼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본인이 만약에 결혼을 하지 못한다면 결혼하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그것을 스스로의 어떤 자존감을 좀 낮아지게 하는 걸로도 작동이 되게 많이 됐거든요. 이처럼 지금은 제가 예시를 결혼으로 들었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 너무나도 당연한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내 자존감을 깎아먹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방식으로 나와 자기 대화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방식으로 타인과 대화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내가 당연히 뭐뭐 해야 한다라는 어떤 당위성, 이런 당위적 사고들이 시대로부터 나온 것일 수 있다, 문화로부터 나온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면서 스스로 좀 자기 대화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당위성에서 벗어날 때 그러니까 진짜 해야 한다라는 말에서 벗어나서 하고 싶다라는 말을 되찾을 수 있을 때 저는 우리 안에 수치심이나 죄책감이나 분노 대신 진짜 본인을 사랑하는 마음과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자라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저는 이 장의 포인트가 이런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좀 언급을 하자면 사실 우리도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 부모님,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은 어떤 전쟁의 폐해를 굉장히 많이 입으셨던 분들이고 그 부모의 밑에서 자란 저희 부모님들도 당연히 전쟁 2세대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전쟁의 피해를 간접적으로 받았고 그런 폭력적인 시대에서 살아난 우리의 부모님의 밑에서 자란 저희도 전쟁의 피해를 저는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력적인 문화가 너무나도 난무하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 자신을 좀 자신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많이 좀 힘들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자랐다고 생각해요. 말 그대로 2장에서 일상생활에서의 지배 신화라는 제목을 2장이 갖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지배와 피지배의 문화가 여전히 좀 자리한 공간에서 우리가 나고 자란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좀 그런 폐해를 간접적으로 입은 환경에서 자랐다면, 그런 환경에서 자라게 되면 사실은 우리는 좀 나를 미워하면서 살아가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신을 미워하면서 원하는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다라는 거, 그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저희 3장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3장은요, 분노, 죄책감, 수치심, 그리고 소통 방식이라는 소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3장과 4장이 꽤 긴데요. 이걸 좀 여러분들에게 핵심적인 부분을 잘 풀어내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